어우 추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자, 오늘은 카우디오 작업 중에 A 필러 쪽에다가 스피커를 박을 수 있게끔 틀을 만드는 레진 성형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필러라는 건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쪽 사이드 밀러 쪽이 A 필러, 이쪽이 B 필러, 이쪽이 C 필러, 그렇게 부르고요. 보통 스피커는 A 필러 쪽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자, 요 A 필러 요쪽에다가 스피커를 박을 건데, 저는 스피커 두 개를 박을 거죠. 첫 번째는 요 중역대 소리를 담당하는 미드레인지입니다. 미드레인지가 아마 요 정도의 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한 요 정도의 박도로 갈게요. 이건 샷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급적이면 3웨이를 가는 경우에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이렇게 너무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붙여서 박아버리면 중역대 소리와 고역대 소리가 서로 뭐랄까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3웨이를 이왕 3웨이 가실 거면 약간 띄워서 세팅하시는 게 소리를 더 가지고 놀기가 더 재밌어요. 그리고 트위터는 뭐 그러면 얼마큼 띄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대략적으로 약간 어깨 높이 정도, 저는 요 정도 세팅을 가장 선호합니다. 어깨 높이 정도의 트위터를 박아주시면 되고요. 뭐 미드레인지랑 트위터는 떨어지는 게 좋다고 해서 트위터를 너무 높게, 흔히 뭐 귀 높이보다 더 높게 하는 경우에는 너무 고역대가 위에서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한 약간 어깨 높이, 높아도 목 정도, 절대 귀 높이보다는 올라가지 않게끔 이 정도를 가장 선호합니다. 박아 봅시다. 자, 여기 A 필러입니다. 대부분의 차량 A 필러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거나 아니면 직물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죠. 요 위에다가 레진을 바로 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붙어 있는 걸 다 뜯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표면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 껍데기 벗겨낼게요. 이런 부분 잡아서 뜯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펀지 있죠. 요 스펀지들도 완전히 벗겨내 주세요. 요거 스펀지가 굉장히 안 떨어집니다. 그냥 샌딩기로 스펀지까지 그냥 싹 갈아버릴게요. 이거 또 입어야 돼? 제가 이거 입는 날은 굉장히 지저분한 작업을 하는 그런 날이죠. 샌딩기가 어딨나? 그냥 샌딩기로 밀어버립시다. 이런 샌딩기가 없는 경우에 저는 스펀지는 히팅건으로 녹여버리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고, 조금 그게 위험하다 싶으시면 사포 굉장히 굵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미셔도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스펀지까지 벗겨냈습니다. 이 정도까지 벗겨주셔야 나중에 뭐 레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리섬유로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접착력이 좋아집니다. 스펀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피커를 박을 건데 위치를 잡으러 갑시다. 자, 여기다 설치를 하고, 자, 일단 A필러 완전히 체결을 해 주신 상태에서 스피커를 한번 갖다 대 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한 위치라기보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하겠다라는 위치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A필러가 이렇게 박히면 미드레인지가 한 요 정도 위치에 올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가 이 위치에 오게끔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놨죠. 그리고 스피커 선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 구멍을 하나씩 뚫어 주겠습니다. 배선은 어느 구멍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멍 뚫으실 때 요 기둥 있죠, 요
고정키 요게 안 뚫리는 위치에다가 뭐 적당한 데 뚫어 주시면 됩니다. 선은 어디로든 빼면 되니까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들을 고정할 아대를 여기다 아대를 먼저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대를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각도를 맞춰서 고정해 주겠습니다. 필러 작업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아대를 고정한 다음에 다시 안으로 가져가서 각도가 맞는지 보고 각도 조금 변경해서 고정하고 변경해서 고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풀로 완전히 딱 고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디오 작업이라는 게 기존의 스피커 자리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겠다 이거죠. 스피커 위치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저역대 스피커는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우퍼나 문짝 하단부에 있는 미디 베이스는 방향성을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요. 하지만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에 따라서 소리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아대를 고정을 하는데 완전히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서 언제든지 각도를 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정해 놓고요. 다시 운전석으로 갈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보시고 우리 운전할 때 스피커가 운전자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얘는 각을 조금 더, 이 정도. 오케이. 다른 거 몰라도 트위터 각도는 정말 잘 잡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필러 모양 한번 볼게요. 필러 각도를 대충 잡았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운전자의 눈높이 정도, 귀의 높이 정도 있어요. 스피커가 운전자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전자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각도면 괜찮아요. 여기서 완전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필러 두 개 임시로 고정을 하고 각도는 다 잡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치도 조금 다르고 이 스피커가 보는 각도가 다르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정 가운데 앉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보는 각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나무젓가락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줄게요. 그리고 보강하실 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넣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넣어 봤을 때 요 마그넷이 뒤쪽에 있는 자석이 큰 애들은 우리가 세운 기둥력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피커 넣어 보시고 요 간격까지 고려를 하셔서 기둥을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 이제 보강을 할게요. 보강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없습니다. 기존의 기둥의 개수를 더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레진을 뜨거나 스피커를 올렸을 때 아대가 틀어지지 않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요즘도 있나요? 수수깡 이렇게 가지고 뭐 만들고 하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보강을 해주시고요. 물론 저보다 더 촘촘하게 작업하는 샵들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적당한 타협,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기둥을 만들어줬죠. 생각보다 나무젓가락은 튼튼해요. 이렇게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죠. 트위터랑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미드베이스는 우퍼처럼 얘가 막 진동이 엄청 크게 발생하고 그런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레진을 뜰 준비를 하겠습니다. 레진을 뜨기 전에 지금 나무젓가락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죠. 요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서 마감을 해줄게요.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종이 테이프를 쓰는 이유는 레진이 테이프에 묻으면서 조금 더 접착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와 레진이 조금 더 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 박스 테이프 있죠. 투명 테이프 그런 걸로 하면 레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레진 뜰 때 이 사이 공간으로 빠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레진을 비벼서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레진 비비러 갑시다. 자, 레진 1kg 사왔습니다. 역시 레진 새 것들은 아주 말랑말랑해요. 좋죠? 얘랑 얘를 1대1로 섞어 줄게요. 우리 문짝 작업할 때보다 의외로 필러에 요거 두 개, 요 마감하는데 레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진 작업하실 때, 요 아랫부분 있죠? 한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요 정도. 요 부분은 우리가 필러를 끼웠을 때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진을 뜰 때 여기까지 레진이 가서 얘가 뭐 두께감이 생겨버리면 조립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이렇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비비볼까? 레진 새 것들은 아주 말랑말랑하고 찰흙처럼 좋습니다. 레진을 작은 양을 비빌 때는 그냥 손으로 비비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용량을 비빌 때는 지금 하는 것처럼 주제 한번, 경화제 한번 이런 식으로 적층해서 비비시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요 비빌 때는 특별한 기술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눌러서 수제비 반죽 만들듯이 비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흰 것과 주황색이 비벼지면 색상이 약간 연해집니다. 자, 이 정도 비벼주시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레진을 바르실 때는 이렇게 한 주먹씩 조그맣게 말아가지고 살짝 눌러서 조금씩 바르시면 됩니다. 요거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요거는 그냥 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요령이라고 하면 한 번에 너무 큰 덩어리를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덩어리를 조금씩 붙여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게 이렇게 촬영도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임의로 모양을 그냥 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부분도. 자,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하신 다음에는 물을 약간 묻혀서 표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촬영놀이 하는 것처럼. 레진도 물을 묻히면 약간 이렇게 진흙처럼 녹습니다. 물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물을 너무 많이 묻히게 되면 나중에 건조하고 나서 갈아낼 때 약간 완전히 건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떡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조금만 써서 표면만 정리한다. 그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표면에 물을 살짝 발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A필러 두 개 작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뭐 살짝 모양을 내줬고요. 요거는 뭐 소리랑 상관없어요. 레진이 남아서 이렇게 모양을 내준 것 뿐이고요. 이 상태로 하루 정도 건조를 시켜주시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내일 작업을 계속 진행할게요. 그리고 요 남은 것들은 레진이 굳기 전에, 경화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진 요 남는 것들은 혹시 집에 뭔가 구멍을 때우거나 금간 걸 메꾸거나 뭔가 고쳐야 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할 때 요거 붙여주시면 정말 돌처럼 단단하게 붙습니다. 요런 거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똥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놉니다. 여기 레진이 떨어진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청소하실 때는 물을 조금 뿌리셔가지고 버려도 되는 수건,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안 닦고 그대로 놔두시면 돌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 닦았던 수건은 버리셔야 됩니다. 요걸로 세차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레진은 이렇게 이 상태로 굳혀두고 내일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볼게요. 레진 놔두시면 이렇게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요거를 사포로 갈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방진복은 오늘까지 입고 버리겠습니다. 네, 오디오 작업은 특히 레진 뜨는 작업은 자, 시작해 봅시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힘듭니다. 그 필러는 여기 뭐 도색을 올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운 걸로 안 치셔야 됩니다. 뭐 40방, 60방, 80방 뭐 그런 굉장히 거친 걸로 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80방짜리로 치겠습니다. A 필러 쪽에는 유광으로 도색을 올리는 걸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유광으로 우리 뭐 자동차 페인트처럼 막 광택이 나는 걸 올려봤는데 햇빛이 필러 쪽에 반사돼서 한마디로 눈뽕이 납니다. 자, 조수석 거 하나 다 갈아냈습니다. 레진 작업할 때 울퉁불퉁 했던 것들 있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갈아냈어요. 요 갈아내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노력을 투자해서 면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완전히 갈고 나서 이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갈아내고 안 갈아내고가 이렇게 면의 차이가 심하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포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둘 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요. 괜찮죠? 일단은 가죽을 씌우든 스웨이드를 씌우든 도색을 하든 이렇게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청소 한번 하고 다시 세팅하고 진행할게요. 자, 레진 작업하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입을 일이 없어요. 이게 방호복 같은 거 입어도 먼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 레진 가루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오디오 작업, 특히 레진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마세요. 예. 업체 쪽에 맡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실제 육체 건강에도 좋아요. 계속 진행할게요. 아시겠죠? 오디오는 좀 어렵긴 해요. 그렇다고요. 청소하고 이 표면에 있는 먼지까지 에어건 같은 걸로 한번 불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에 있는 버려도 되는 그런 수건 있죠. 이런 거에 물을 적셔서 물기를 꽉 짠 다음에 표면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야 뭐 도색을 올리든 본드를 올리든 결과물이 좋습니다. 한번 닦아줄게요. 이 표면에 먼지가 없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닦아 주시는 겁니다. 됐어. 깨끗하죠? 됐어.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표면에 물기가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밥 먹고 올게요. 자, 이제 밥 먹고 왔습니다.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마르죠. 요거는 그냥 물걸레로 닦은 거기 때문에 한 1, 20분만 있으면 바로 마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무엇을 씌울 것인가? 가죽, 스웨이드, 도색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가죽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스웨이드는 좀 씌울 만해요.
도색은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필러에 트위터요 하나만 딱 있다 그러면 씌우기는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러냐면 가죽이라는 게 가죽을 하나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씌울 만한 것들을 후보자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일 첫 번째로 좀 씌우기 어려운 게 요런 가죽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레자, 인조 가죽이죠. 이런 것들은 씌워 놓으면 이쁘긴 이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신축성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늘어나죠. 약간 늘어나고 이 방향으로는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히팅건을 잘 줘서 열을 줘서 잘 잡아당겨야 돼요. 가장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작업이고요. 가죽보다 조금 쉬운 게 이런 스위드 타입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런 스위드들은 대부분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이 방향으로도 잘 늘어나고 반대 방향으로도 사방향 다 텐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얘가 가죽보다 조금 쉽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약간 알칸타라 느낌이 나는 인조 가죽이죠. 이런 애들은 스위드보다는 좀 덜 늘어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납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얘를 뭘 씌울까 지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뭐 이런 거 씌우는 거를 보여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특히 가죽 같은 것들은 많이 씌워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가죽을 씌운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씌우면 돼요. 이렇게 씌우면 되는데 이렇게 큰 부분들 있죠. 여기 부피가 큰 부분들은 씌우게 되면 이쪽으로 가죽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거는 텐션을 잘 줘서 당겨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절단을 해서 뭐 재봉을 하는 거죠. 재봉을 해서 이렇게 박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 채널은 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죽은 안 쓸 겁니다. 가죽 하는 거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왜냐면 가죽은 어렵기 때문에 쉬운 걸로 갑시다. 그냥 이 위에다가 바로 칠을 올려 버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페인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스톤 스프레이. 지금 뚜껑에 재질이 있죠. 약간 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요걸 뿌리면 이런 재질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죽 씌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스프레이로 뿌려버리세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이 스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스프레이 뿌리실 때는 너무 가깝게 뿌리지 마시고 한 뼘 정도 거리를 두시고 흩날리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광택이 나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덧방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살짝만 덮는다. 두 번째도 살짝 덮는다. 세 번째도 살짝 덮는다. 그런 느낌으로 뿌리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는 표면에 페인트가 살짝만 묻힌다. 그런 느낌으로 뿌려주세요. 완전히 다 덮지 마시고 이 정도 느낌만 나게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너무 헤비하게 뿌리면 저 페인트끼리 뭉쳐서 흘러내린다. 오우,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자, 스프레이 1차로 뿌렸습니다. 지금 레진에 주황색이 많이 남아있죠. 이걸 한 번에 너무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가 뭉쳐버리면 더 보기 싫습니다. 전체적으로 얇게 한 번만 덮어준다는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만 한번 뿌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2차 뿌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얘가 건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죠? 그리고 초벌 한 다음에 얘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뿌려도 되지만 보통 한 7, 80% 정도만 건조되면
뿌리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얘 뿌리면서 여기도 같이 묻었죠. 이런 데를 손으로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묻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묻어 나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얘가 뭐 광택이 나게끔 도료를 올린다면은 굉장히 좀 헤비하게 올려야 되는데, 이런 무광 도료들은 그냥 라이트하게 계속 뿌려주시면 어느 순간 결과물이 딱 나옵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럼 2차 작업 바로 진행할게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뿌렸던 거 비슷한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얘도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설렁설렁 약간 한 뼘 정도 거리를 두시고 보시면서 색을 약간 덮는다, 배경색을 덮는다, 그런 느낌으로 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차까지 뿌렸습니다. 2번 정도 뿌리면 주황색은 거의 안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황색이 조금 보이는 수준입니다.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거의 한 80% 가까이 건조를 시킨 다음에 3차를 뿌리겠습니다. 3차 뿌린 다음에는 그냥 하루 정도 놔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다 됐는지 이렇게 막 확인하다가 손자국 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럼 10분 있다가 또 뿌릴게요. 자, 이렇게 2차까지 뿌렸습니다. 건조까지 했고요. 그래도 주황색 있는 부분은 이렇게 레진의 색상이 남아있죠. 3차에는 이런 것까지 완전히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남은 걸로 만들었던 똥, 얘도 같이 도색할게요. 이 페인트는 3차라고 해서 뭔가 헤비하게 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차나 2차나 똑같이 약간 멀리서 흩날리듯이 뿌려주시면 돼요. 이런 레진과 스톤 스프레이의 조합을 잘 쓰시면 집에서 뭔가 조형물 같은 거 만들 때, 뭐 화단 같은 거 꾸밀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차까지 뿌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질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완전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덜 말랐는데 궁금해서 뭐 스피커를 한번 갖다 대본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 잘못되면 손자국 바로 나버립니다. 손자국이 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요거는 이대로 놔두고 내일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차에다가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다 됐나 보자. 다 굳었군. 어제 최종적으로 칠해 두고 그냥 하루 놔뒀습니다. 완전 돌처럼 굳어 있고요. 일단 필러는 이런 느낌입니다. 잘 나왔죠? 똥 모양도 도색이 잘 됐고요. 저수석 거도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안 씌워도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이제 스피커를 박읍시다. 자,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아서 이 피스 구멍들 있죠. 피스 구멍에다가 피스를 박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뭐 피스를 박는 그런 데가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뭔가 약간 두께감 있게 만들어서 빡빡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이런 테사 테이프 있죠. 천으로 되어 있는 흡음 테이프, 이런 거 가지고 감아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넣으면 약간 놀죠? 테이프로 감아 줄게요. 일단 이 정도만 감아서 한번 끼워 볼게요. 약간 놉니다. 조금 더 감아 줄게요. 됐어. 이 정도 하면 스피커가 딱 고정도 되고 흔들리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자, 트위터 고정하실 때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자로 바로, 납작 단자로 바로 연결할 거고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쓰던 거라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납땜으로 하나 단자로 하나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고정하시고 고정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소리가 났을 때 덜렁거리지 않도록 빡빡하게 잘 고정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붙이러 갑시다. 자동차라는 게 진동이 있죠. 그리고 스피커도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 단자 부분은 납땜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저같이 단자를 해서 이렇게 벤치로 한번 찝어주시는 이런 방법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고정하실 때는 살살
이렇게. 됐어. 오케이. 너무 세게 콱 하고 박으시면 안 돼요. 됐어. 최종 마무리입니다. 트위터는 이렇게 박았고요. 질감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필러의 트위터랑 미드레인지 레진 성형하는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오디오 작업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 오케이, 트렁크.